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인 ML4키즈와 텍스트의 감정을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는 영국의 머신러닝 4키즈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숫자,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텍스트, 숫자, 이미지의 모델을 만들고 분류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글자를 분류해서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검사 여부 판단을 위해서 체온이나 기침 여부 등 5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간단히 블록 프로그래밍 툴인 스크래치로 코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나라 국기의 사진 이미지를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역시 스크래치로 간단한 코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for Kids, 줄여서 MLK 사이트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LK는 영국에서 IBM 개발자가 만든 어린이를 위한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입니다. 혹시 여러분, 머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머신러닝 어린이의 약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머린이로서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를 먼저 볼까요? 여기 소개 사이트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머신러닝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중고등 대학생까지도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는 충분한 사이트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20분 안에 가능란의 영상에서 머신러닝 for Kids를 실제 개발한 개발자가 왜 머신러닝 for Kids를 개발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머신러닝 for Kids는 무엇을, 왜, 어떤 기술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면 이 머신러닝 for Kids를 통해 텍스트, 숫자, 이미지 등을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든 모델을 코딩 툴인 스크래치 또는 앱 인벤터, 파이썬에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에 보면 워크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워크시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머신러닝 for Kids를 이용한 다양한 예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예제들을 잘 가져다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거의 상당 부분의 만들어진 예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텍스트, 이미지, 숫자 등의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또 난이도를 눌러보면 난이도도 초급, 중급, 고급 등 다양한 예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를 클릭해보면 스크래치, 파이썬, 앱 인벤터로 만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나 도구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본 페이지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란을 보면 이런 머신러닝이 어린이, 초보자 또는 비전공자에게도 꼭 필요한 세상이 다가왔다고 쓰여져 있으며 하단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머신러닝 소개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기술이 있는데요. 머신러닝 for Kids라는 사이트는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MLK를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IBM 왓슨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머신러닝 포 키즈 외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확인해 보면 이 크래프트2 런부터 시작해서 STEM 러닝, 라즈베리 PI, AI 패밀리 챌린지 등 다양한 머신러닝 포 키즈와 연관된 학습 사이트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신러닝 포 키즈를 이용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등록 건너뛰기에서 바로 실행해 보기를 하게 되면 따로 회원 가입이 필요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 도구들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해 보기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프로젝트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를 입력했을 때 해당 글자가 행복을 나타내는 글자인지 혹은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인식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긍정,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 good and bad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식 방법이 있는데요. 인식 방법은 현재 4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자, 즉 텍스트를 인식할지, 이미지를 인식할지, 숫자 또는 사운드, 소리 이렇게 4가지를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인식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활용할지 선택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good and bad라는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겠죠? 화면의 각각의 박스를 보면 훈련, 학습 및 평가, 만들기 등의 총 3단계로 학습이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훈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 화면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즉 글자들, 행복한 글자, 부정적인 글자를 적어 주어야겠죠. 분류를 위해 먼저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good, 즉 긍정적인 느낌의 글자들을 입력하기 위한 공간을 추가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레이블은 이번에는 부정, 즉 bad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을 2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od 공간에 긍정적인 글자를 넣을 거고요. bad 공간에 부정적인 단어들을 넣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good이라는 그릇, 레이블에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방금 전 입력 언어는 한글로 했으니 한글로 고마워요를 입력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데이터 입력은 반복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드 공간에 부정적인 단어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쪽의 단어 10개, 나쁜 쪽의 단어 10개를 입력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어를 넣게 되면 더 정확하게 문장을 분류해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개 정도씩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이 다 되면 학습 및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보았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및 평가를 누르는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굿에 10개, 배드에 10개씩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으면 학습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작으면 학습 시간이 적게 걸리는 대신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모델이 전부 다 완성이 됐으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기 지루할 때는 하단을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퀴즈 문제도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습이 끝났으니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한번 문장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쓰럽다라는 단어는 배드로 인식이 됐습니다. 또 다른 단어를 또는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라벨이 굿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오늘 배가 많이 고픕니다를 적어보면 배드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단어와 문장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